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울 앞에서 외쳐라 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 지음, 최금 옮김, 들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사용함에 따라 돈과 운을 불러들여 미래가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말버릇을 바꿔 부와 행운을 거머쥘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 습관의 산물이다. 표정, 말투, 자세, 걷는 방법, 식사나 수면과 같은 생활 스타일까지 그 어느 하나도 평범한 일상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몇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습성으로 굳어져 완전히 정착해 버린 것이 대부분이다. 바로 그것이 버릇이다. 한번 몸에 밴 버릇은 그 사람의 특징이 되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간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도 가장 자각하기 힘들면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습관, 즉 사고 방식의 버릇이다. 뭐든지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사물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봐도 즐겁고 밝으며 설령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며 또 실제로도 어떻게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인생에서 무언가 중대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가에 따라 그 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면 그 생각과 똑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비록 조금 싫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아갈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한다면 바라던 대로의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처럼 말이 생각을 만들고 인생까지도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사물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방식의 버릇, 즉 생각의 습관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의식이나 사고의 내용이 직접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습관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의식이나 사고를 관장하고 이것들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언어의 습관, 즉 말버릇의 영향력이다.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사랑도 했고 아주 충실하게 보냈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며 하루를 힘차게 살았다고 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들라. 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몰라보게 호전될 것이며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도 만나게 되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여 좋은 말버릇을 습관화한다면 자신이 바라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언어 습관, 이것이야말로 사고 습관을 형성하는 원천임을 잊지 말라. 돈과 친해지는 법이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경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재산은 뇌에서 구축된다. 당신이 이룬 경제의 수준은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한 것의 결과다. 그보다 더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더욱더 큰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 금전에 대해 피해야 할 말들이 아주 많다. 돈복이 없다. 돈과는 인연이 없다.
벌어도 금세 돈이 없어진다. 가난한 게 죄다 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그 말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돈이 없나 보다라고 자율신경계가 해석하여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 때문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은 없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다. 와 같은 소극적인 의사결정도 뇌세포의 활동을 방해한다. 부자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해야 할 절대적인 당위성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수입을 늘려서 더 즐겁게 살자.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뇌세포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활동을 시작한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세종대왕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꾸벅 인사해보라. 이때 스스로 말을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돈에 대한 친밀감을 담아서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정도 생겨난다. 기분이 고조되면 뇌의 자동 목적 달성 장치 스위치에 불이 켜져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말이 튀어나오고 감정을 담아서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습관화되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속도가 놀라우리만큼 향상된다. 인생의 사다리를 뛰어오르고 싶다면 만약이란 말을 버리라고 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인다. 꿈을 이루어주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도 끊임없이 가동하고 있다. 한번 입력된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분명하게 실현되는 방향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미래의 계획에 대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며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믿어버리는가 하면 역시 그만두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 등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이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골라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 좋은 일은 오래 간다.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지내면 자동 목적 달성 장치의 기능이 한껏 향상된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말해도 상관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하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라. 혼잣말이라도 계속해야 한다. 분명히 새로운 자기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화에서 만약을 없앤다면 인생의 사다리를 10계단이나 뛰어오를 수 있다. 만약 내가 예뻤다면 부자랑 결혼할 수 있을 텐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쁘고 또 경제력도 갖춘 멋진 남자와 결혼한다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 정말 최고다. 아주 예감이 좋아 라는 말도 참 괜찮은 표현이다. 낙천적인 기분이 들게 하고 유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디가 어째서 좋은지는 뇌가 알아서 정리해 준 뒤 말 그대로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구체화 시켜준다. 또한 무의식적인 말버릇을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당신이 주로 하는 말을 가능하면 많이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길 바란다. 긍정어와 부정어의 비율에서 긍정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특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말들이 긍정어로 구성되었다면 언어 사용에 무척 능숙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이미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다. 그에 걸맞은 좋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그와 똑같은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부정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그럴 때는 긍정어와 부정어를 7대 3의 비율로 사용하면 듣기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한 부정적인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날씨가 나쁘다를 날씨가 흐리다로, 남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를 내 말에 좀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와 같이 바꾸어 말하도록 하자.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게 부족하니까 다음에 사야겠다라고 바꿔 말하면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같은 말이라도 표현법만 바꾼다면 부정적인 표현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도저히 무리다 라고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해보자 라고 일단 긍정으로 시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안 되겠어. 이게 전혀 아니잖아 라고 야단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군.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 라고 격려해 준다면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가 기분 좋게 일에 매진할 수 있다. 아주 작은 언어 표현이 자아내는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언어 습관을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 멋진 인생을 선택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우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갖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선택을 한다면 미래는 놀랄 만큼 밝게 펼쳐질 것이다. 반대로 이걸로도 충분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걸로 하지 뭐 라고 소극적인 선택만 한다면 점점 모든 것이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선택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탓에 그 말과 똑같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찾아가 보자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서면 말한 대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집에서 더 자고 싶은데 라고 투덜거리면서 나간다면 뜻하지 않은 나쁜 일들만 생기게 된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말들이 있다. 아름다움, 신선함, 친절함, 친밀감, 위대함, 관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말들인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 한마디 역시 매우 효과가 크다.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말이다. 말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작용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지금이 그리고 미래가 더 좋아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인생관은 물론 세계관까지도 바뀌게 된다. 자, 지금부터라도 나약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감에 찬 삶을 선택하자. 쉴 새 없이 고민하는 삶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선택하자. 곤혹스러운 삶보다는 계획적인 삶을 선택하자.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삶을 선택하자. 가장 처음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마디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첫마디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면 우리의 뇌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해석하여 이만하길 다행인 이유와 앞으로 잘 헤쳐나갈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행동보다 먼저 말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한마디의 말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가 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계기로 당황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금세 사라지고 활성화된 뇌가 어떻게든 된다, 괜찮다,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다로 이어지는 말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기 시작한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도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의 힘과 언어 습관의 위력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책, 거울 앞에서 외쳐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통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